네, 재판 관련 영화를 좀 더 보기 위해서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가와 법 그리고 인권에 관한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들이 좀 여러분들이 이 영화들에 좀 관심을 가지고 한 번쯤 찾아볼까 하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재판 관련 영화를 좀 더 소개해볼까 해요. 법으로 시민 간의 권리를 찾는 영화들인데, 일부에서 주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정의는 국가와 시민 사이의 정의를 되찾는 방법들, 그리고 영화들이었는데요. 법적으로는 이게 공법상의 정의라고 합니다. 이제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경우에는 다른 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우선 양 당사자가 서로 평등한 관계임을 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게 바로 시정적 정의라고 하겠습니다. 보다 큰 권력과 권한을 가진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가 아니라 평등한 양 당사자가 있는 경우에 그 평등한 관계가 깨진 상황에서 어떻게 되돌릴 수 있겠는가. 이게 바로 시정적 정의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원래 상태대로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을까? 이 말입니다. 주로 이런 개인과 개인의 수평적인 관계에 관한 소송은 사법적인 소송, 즉 민사소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로 손해배상법의 적용을 받는데요. 법적으로는 개인과 기업 모두 다 사인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 기업과의 법정 싸움은 자주 등장하는 영화 소재이고요. 특히 이 경우에 소송 가액도 크고 뉴스에서 화제가 되는 것이 환경 관련 분쟁 소송입니다. 이에 관해서 꽤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라는 영화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서 더 좀 인기가 있었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이혼 후에 마땅한 직업도 없이 자식 3명을 키우는 싱글맘인데 그러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고 보상금도 제대로 못 받는 상황이 되자 자신의 변호사였던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무실 직원으로 일하게 해달라고 노력했고 결국 취직을 하게 되죠. 일을 하다가 보니 소송될 거리를 찾은 거죠. 한번 영화를 보시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잘못돼가지고 자꾸 앞으로 가게 되네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것은 실화. 한 여성의 위대한 승리를 다룬 에린 브로코비치.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에린. 직업이 없는 그녀는 차를 타고 어디론가. 아이고. 다시 이 사람은 에드 메스리. 지역의 소규모 로펌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차 사고를 당한 에린이 지인의 소개로 그를 찾아옵니다. 상대 과실이 당연히 컸으므로 에드는 승소를 호언장담합니다. 계획대로 증언을 하는 에린. 그녀는 실제로 보상금을 받지 못하면 안 될 상황. 그런데 상대 변호사가 속을 긁습니다. 그 흥분에 에린은 욕을 쏟아냅니다. 결국 패소. 자신 때문에 졌지만 그녀는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2번의 이혼으로 남편 없이 3명의 자녀를 키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직업이 없어 소득은 제로. 그렇다고 고졸인 그녀를 채용할 회사도 없습니다. 결국 그녀는 다시 애들을 찾아갑니다. 부작정 일을 달라 조르는데요. But when you spend the past 6 years raising babies, it's real hard to convince someone to give you a job that pays worth it. I'm smart, I'm hardworking, and I'll do anything, and I'm not leaving here without a job. 애들은 당황하지만 그녀의 절박한 상황을 이해합니다. 그렇게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열심히 일을 시작하는데요. 지역 주민의 부동산 서류 작성을 돕는 일을 시작한 그녀는 서류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부동산 거래 서류에 의료 기록이 같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린은 이상함을 느끼고 에드에게 추가 조사를 요청합니다. 에드는 대충 동의하는데요. 그 길로 에린은 문제의 마을 힌클리로 떠납니다. 참고로 저 차 현대 프레스토입니다. 서류를 맡긴 도나 부인을 찾는데요.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니 더 이상합니다. PG&E라는 에너지 기업이 인근에 공장을 갖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도나의 가족 병원비를 지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크롬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합니다. 에린은 당장 근처의 UCLA 대학에 가서 크롬에 대해 찾아봅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크롬 중에 육가 크롬이 매우 위험한 물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PG&E가 어떤 크롬을 쓰는지 알아보려는데요. 수도국을 추천해주네요. 당장의 수도국에 갑니다. 하지만 매우 예민한 자료를 쉽게 내줄 리가 쉽게 자료에 접근하게 된 에린은 PG&E 공장 인근에서 육가 크롬이 검출되었던 수도국 보고서를 확보합니다. 의기양양하게 돌아온 에린. 그런데 에린의 자리가 없습니다. 에드는 에린이 오래도록 보이지 않아 그녀를 해고한 것입니다. 황당하게 해고당한 에린. 다시 집에 돌아가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 합니다. 그때 찾아온 에드. 에린이 찾아갔던 UCLA의 교수가 에린이 찾은 수도국 보고서를 보고 에드의 사무실로 자신의 의견을 보내온 것입니다. 에드는 이제 에린이 성실히 일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재입사를 하고 에린은 본격적인 조사에 뛰어듭니다. 다시 도나 부인을 찾아가 진실을 전하는데요. 처음엔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에 다가섭니다. 그 이후 인근 주민들이 하나씩 에린을 찾아오는데요. 생각보다 피해의 범위가 큰 것 같습니다. PG&E는 거짓으로 주민들을 속였고 주민들은 지난 수십 년간 원인도 모른 채 암으로, 폐렴으로 죽어갔습니다. 힌클리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에린은 그들을 보며 어머니로서의 애틋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에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소송의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에린의 열정에 에드도 손을 듭니다. 에린은 마을 주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증거를 찾아갑니다. 몇 주가 흐르고 긴 소송전의 서막에 오릅니다. 첫 단계는 판사의 판단입니다. 판사가 우선 이 소송이 필요한지를 판단합니다. 판사는 에드의 편을 들어줍니다. 이제 두 진영의 변호사들이 면담을 하는데요. 그들은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합니다. 가만히 있을 에린이 아니죠. 그리고 결정적 한 방. 긴 소송전을 준비하는 중인데요. 에드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는 커트 포터, 대형 로펌을 운영하는 유명 변호사입니다. 에드는 포터와 함께 소송전을 이어갈 계획인데요. 에린은 반대합니다. 에린의 열정에 비해 현실적인 에드는 긴 소송전에 대비해선 자신의 로펌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에린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대형 로펌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고 보니 여러 가지로 힘이 되는 걸 부정할 순 없었습니다.
too. It's our lucky day. 그리고 몇 달이 흐릅니다. PG&E에서 중재를 요청해 옵니다. 재판 없이 배상 액수를 결정하자는 건데요. 600명이 넘어버린 상황에서는 솔깃한 제안입니다. 그러나 에리는 마을 주민들을 생각하면 중재에 참여하기엔 어려울 거라 합니다. 결국 중재를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마을 주민의 반발이 있습니다. 심지어 중재 이후 결정적인 증거를 못 찾다 보니 PG&E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Have your attention now. They screwed up and they admit it. The arbitration proposal might as well have been written in Sanskrit for all the sense it made to the passer. Before we even go to arbitration, we have to get the play. PG&E의 중재를 성사시키려면 90%나 되는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This is serious. My sweat, my time away from my. 긴 소송전은 에드도 에린도 모두 지쳐가게 만듭니다. Well, I need you, right? 결국 다시 에드와 에린이 뭉쳐 주민을 설득하러 나섭니다. There's no jury finding arbitration. 주민들은 여전히 반발하는데요. We don't like the result. The judges say it's preferable to a trial that could go on for. 흩어져가는 주민들이지만 에드는 혼신의 힘을 다해 그들을 설득합니다. Keep this date in mind. 1978. Love Canal. People are still waiting for their money in 15 or 20 years. Say this otherwise, I do not believe this is a salad. Take that chance. 결국 마을 주민의 동의를 받아내고요. 중재 절차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받아야 할 동의가 많이 있습니다. 에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민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렇게 동의 절차가 마무리되어 가는 중인데요. 늦은 밤까지 일을 하던 에리는 호프집을 운영하는 주민의 동의를 받기 위해 갑니다. 그런데 아주 느끼한 눈빛을 던지는 남자를 봅니다. 다가오네요. 예쁜 건 알아가지고 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서둘러 자리를 뜨려는데 반전이. 그는 PG&E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PG&E의 만행을 직접 겪은 경험을 알려줍니다. Yeah, doctors' masks. And to be soaked in red from the nosebleeds. And out of nowhere, the supervisor calls me up to the office and asks to get rid of the documents we got stored there. 그리고 비밀 서류를 없애는 일까지 맡았는데요. Stuff like that. Told to destroy those. Was it very 그러나 그는 그것을 없애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소송의 끝이 다가옵니다. Good morning. Yep, go ahead. 결정적 증거를 잡지 못해왔지만 어젯밤 그 남자가 전해준 증거는 PG&E 본사까지 은폐에 가담했다는 증거로는 충분했습니다. 포터도 놀랄 정도로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심지어 주민 동의까지 100% 받았습니다. 634 blowjobs in 5 days. 이 모든 것을 에린이 단 닷새 만에 해냈습니다. 몇 달 후 에린은 힌클리를 다시 찾습니다. 소송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The judge came back with a number. He's going to make me pay $333. 우리 돈 4천억 원의 배상금이 결정됐습니다. 천문학적 금액에 도나 부인은 눈물을 흘립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아도 됩니다. 에린의 헌신이 이제 빛을 발합니다. 엄청난 배상금으로 이제 LA 최고의 변호사가 된 에드입니다. 그에게 편지 한 통이 왔는데요. 자기만의 사무실을 가지게 된 에린에게 갑니다. 보너스 수표네요. 금액 변동이 있었네요. 에린은 화를 내는데 Knock on doors, get these people to trust you with their lives, and the whole time I want you to know something, Annie. When I do, you're not. 헐, As I was saying, the figure you proposed was inappropriate, so I increased it. 힌클리 주민 모두를 구해준 에린에게 에드는 합당한 보상을 해준 것입니다. 그렇게 에린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에린 브로코비치라는 이름도 실존 인물의 이름입니다. 이런 류의 환경소송은 소송 4년 만에 약 3억 3,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천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낸 것인데요. 이 역시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결말은, 주민들이 그 큰 배상금을 두고 좀 다시 분열했고, 이 과정에서 이제 분쟁이 생겨서 좀 뒷맛은 씁쓸한 실화가 이제 배경이 된 것인데, 실존 인물인 이 에린이라는 여성은 이 소송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됐습니다. 미국 ABC에서 프로그램 진행을 맡기도 했고, 책이 베스트셀러에 등재되기도 했고요. 그녀의 이름을 딴 홈페이지에는 22년, 그리고 지금도 싸우고 있다라고도 쓰여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한 거대 기업과 평범한 시골 주민들이 맞붙습니다. 법적으로는 양쪽 모두 사인에 해당합니다. 사인과 사인의, 개인과 개인의 싸움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민사소송이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기업과 그로 인해 건강상 위해를 입은 주민들이 이제 해당 기업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물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겠죠. 하지만 기업과 주민들은 실질적으로는 동등하고 평등한 관계에서 싸우는 거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오염 물질에 대한 정보가 모두 회사 기밀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고요. 또 기업은 굉장히 비싼 돈을 들여서 유능한 비싼 변호사를 고용한다고 생각하면서 유리한 근거들을 탄탄하게 마련해 놓고 증거인멸도 조직적으로 은폐를 했고요. 기업에 비해서 정보가 부족한 주민들이 어설프게 요구해봤자 사실은 소용이 없었을 겁니다. 이 영화가 극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어려움을 뚫고 극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기업으로부터 증거를 쟁취해서 승소를 이끌어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불평등한 관계를 좀 더 평등하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제조물 책임법 또는 의료소송 등에 있어서 그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좀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더 평평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또 이 사건에서 우리나라랑 좀 다른 것이 중재라는 절차로 마무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소송이 끝까지 가서 판결이 난 것이 아니고요. 중재로 양 당사자 간에 협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양측 변호사들이 협상을 벌이고 그 합의를 하면은 종결되는 절차인데 그 합의 절차에서 적정하게 책정되었던 합의금이 3억 3,300만 달러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 중재라는 절차 또는 화해라는 절차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좀 미국에서는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큰 금액의 민사소송 결과 배상금들은 대부분 조정이나 화해 절차에서 마무리되는 경우였습니다. 이거는 형사소송과는 좀 다른 민사소송의 특징이기도 하는데요. 한번 제가 이 영상을 찾지 못해가지고 이 영화도 너무 좋은 영화고 꼭 그 중재 절차 그리고 환경오염 소송에 있어서 꼭 보셔야만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 좋은 영화인데 리뷰 영상이나 또는 풀 영상을 띄우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 간략하게 제가 소개만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오래된 영화라서 유튜브에는 안 뜨는 것 같더라고요. 11 액션이라고 치고 뭐 영어로도 치고 해보는데 한글 자막이 포함된 리뷰 영상은 없고 원어 그대로 그런 영상들만 있고요. 심지어는 11워 영상만 계속 나와가지고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이제 이 에린 브로코비치에서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민사소송에서 양 당사자 사이의 치열한 거래가 끝까지 긴장감을 놓칠 수 없게 하는 영화인데요. 그 환경오염 소송에서의 그 변호사 간의 그 협상 과정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잭 슐리츠만이라는 변호사가 있는데 그 변호사가 산업 폐기물에 오염된 수돗물이 그 지역 일대에 퍼져서 아이들이 이제 사망한 소송 사건을 맡게 됩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편 변호사는 거대 기업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합의금을 올리고 몇천만 달러 선에서 합의를 제안하지만
원고 측, 아이들을 잃은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의 목숨값이라고 생각해서 합의를 결국 받아들이지 않고 진상 규명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슐리시머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합의금을 많이 받고 화해를 하는 것이 좋았겠지만 아이들을 잃은 부모님들의 그 마음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적당한 수준에서 합의를 하지 않고 끝까지 합의하지 않고 버티다가 만족스럽지 못한 금액이었겠지만 그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내는 데 그칩니다. 그 후에도 이제 계속 진상 규명과 승소를 위한 투쟁을 하게 되는 스토리인데요. 이 영화에서는 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소송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저 회사가 잘못했다. 배상금을 내라. 이 정도의 내용인데 판결로 가면 화해나 중재보다 덜한 금액으로 결국은 결론이 날 수 있고 오히려 그런 결론이 난다면 소송을 한 목적은 오히려 희석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에서 민사 재판을 다루는 영화나 드라마가 별로 없고요. 소송의 특성상 그 금액이 굉장히 거액으로 진행되는 민사소송의 환경소송 쪽이 많은 것 같고 특히 미국에서의 민사소송이 많습니다. 다른 나라는 더더군다나 별로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민사소송을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다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환경소송도 그렇고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받아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바로 불법행위법이라는 섹션에서 다루어지는 것인데요.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손해를 보상하라는 게 바로 불법행위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민법 제750조부터 766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유책성이 있는 행위로서 책임 능력이 있는 자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건데요. 그 손해를 야기한 행위와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인과관계가 복잡한 부분이 환경소송이기도 하고 이 영화들에서의 변호사들이 부인하려고 상대방 기업 측 변호사가 부인하려고 하는 인과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노력이 바로 그 부분에 있습니다. 에린 브로코비치는 이렇게 주장하죠. 피해자들의 건강이 악화되었으니 손해가 발생한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 손해는 공장의 유독 물질들 때문이다. 그런데 에린 브로코비치는 주민을 만나서 동물학자가 중크롬에 노출될 경우 유발될 병의 목록을 적고 그것이 당신의 증세와 일치합니다. 라고 말해요. 주민들의 병의 원인이 공장의 중크롬 때문이다. 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죠. 그런데 피고 측 변호사는 에린의 주장을 듣고 이렇게 대꾸합니다. 병의 요인을 따지자면 수백만 가지가 넘습니다. 영양 결핍, 나쁜 유전자, 무절제한 생활. 이렇게 피고 측 변호사는 주민들이 걸린 병의 원인이 공장에서 나온 유독물질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 무절제한 생활로 인한 것일 수 있다라고 해서 인과관계를 희석시켜서 불법행위의 사슬을 끊어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불법행위법은 손해와 이익을 공평하게 조정하기 위한 것인데 법이 양 당사자를 똑같이 대우할 경우에 그러니까 너의 손해를 알아서 증명해봐라. 그 손해가 너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봐라. 이렇게 기계적으로만 나눈다면 손해와 이익의 공평한 조정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 있을 때가 바로 그렇습니다.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 환자와 의사 간의 관계, 또 소비자와 기업 간의 관계, 주민들과 기업 간의 관계. 이런 경우에 원고가 피해를 당한 사람이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 피해가 저 사람의 행위로부터 생긴 것이다 라는 인과관계까지 입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이 좀 더 손해를 쉽게 구제받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고요. 이게 바로 제조물 책임법 또는 의료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전환들입니다. 제조물 책임법에서는 제품을 만드는 쪽에 과실이 없어도 일단 책임을 인정해 버립니다.
이것을 무과실 책임이라고 합니다. 과실이 없어도 일단 제품을 만든 쪽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제조업자가 적극적으로 제품에 결함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면책이 되는 경우입니다. 소비자는 두 가지만 입증을 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사고가 그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영역 내에서 발생했고 소비자의 과실은 없었다. 이것만 입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제조업자 측에서 지게 됩니다. 제조업자가 면책이 되려면 이제 이 원인은 제품 결함 때문 이 손해의 원인은 제품 결함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손해를 구제받기가 용이해지겠죠. 네, 이런 것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는 제도인데 현재 계속 뜨겁게 도입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기업 측에 좀 더 많은 책임을 물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통상 만약에 손해가 100이었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은 이 손해에 대한 징벌적인 의미에서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라고 하고 향후에 그러니까 손해에 대한 구제 이외에 기업의 불법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벌적 배상법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제기는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를 반영한 판례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법적으로 재판이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민사적인 사안이기도 한데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었습니다. 꽤 재밌게 저는 봤기 때문에 이 내용은 우리나라 재판의 과정도 아니고 외국의 재판도 아니고 국제사법재판소 또는 국제중재 절차를 거쳐서 굉장히 어렵게 이루어낸 값진 승리라고 볼 수 있는 사건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우먼 인 골드라고 하는 클림트 작가의 그림을 되찾아오는 후손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이 영화가 제 오늘 강의의 마지막 영화입니다. 그럼 감상해 보시고요. 간략하게 마무리하고 오늘 강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의 화가라고 불리는 클림트가 불면의 걸작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그림에는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영화는 이로부터 90년이 흐른 1998년을 배경으로 시작됩니다. We went through a great deal together and I will miss you. 이 노인 여성은 친언니의 장례식을 준비하며 오랫동안 외면하고 살아왔던 진실을 마주하려 합니다. I need advice from someone I can trust. You were such a skinny boy. What do you know about art restitution? My uncle commissioned Gustav Klimt to paint her. She was taken off the walls of our home by the Nazis. And since then she's been hanging in the Belvedere Gallery in Vienna. 그리고 마리아는 랜디를 부른 이유를 밝히게 되죠. How are they changing? Reviewing old cases. Make you a rich woman, I'm sure. Do you think that's what this is about? I have to do what I can to keep these memories alive. Why don't you just take a look at these and tell me if I have a case? That's all I ask from you. Fact which they claim as incontestable. The will itself, I have not seen. Despite my persistent attempts to do so, yours sincerely, Johann Renich. A lawyer never saw the will? There, I'm gonna try to find the 이 will. 그림의 가치를 알자 함께 되찾고 싶어지는 랜디입니다. I think you should be one of them. What are you talking about? Elegant descendant from one of the great Viennese families. The press would love you. It would speed things up. It would apply pressure. They destroyed my family. They killed my friends. And they forced me to abandon the people and the places that I loved. That was over half a century ago. You think that's a long time? I would 그러나 마리아는 go back there. 오스트리아에 가고 All the 싶지 않습니다. things in the world. 하지만 용기를 내는 마리아입니다. Hello. I have decided to face the ghosts.
오스트리아에서의 악몽은 여전히 그녀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Yes, but I choose to speak English. I hope you enjoy your stay. I'll certainly try. The apartment on the second floor, that's our home. Great artists, musicians, writers passed through those doors. Your grandfather and Dr. Freud himself. Can I buy you a drink? I'm the editor. I just thought you could do with an Austrian friend. What for? Austria wanted to improve its image abroad, but now it's turning into a Pandora's box. And I might just be able to help you get over some of it. What's in it for you? 우연히 마리아의 소송을 도와주려는 한 편집장도 만나게 되죠. 고국에 도착한 마리아는 과거가 더욱 또렷해지기도 합니다. Auf Österreichisch machen. Hoffen wir, dass dieser unvergessliche Abend unter einem guten Stern für glücklichere Tage steht. Mazel tov! Das bekommst du, Maria. Ihre Lieblingskette. The paintings belonged to Mrs. Almond's family. Do enjoy your stay in our beautiful city. You're soon gonna find out that some Austrians are his friends, whatever their motive. Are you ready for the reunion? She has become embedded in Austria's identity, a national icon. Adele has become part of the country's psyche. Aunt Adele. 몇십 년 만에 다시 승무와 재회하는 마리아. 그녀에게 이 그림은 거창한 수식이 달린 작품이 아닙니다. 가족 그 자체죠. Hol mir mein Cello, Maria. Das ist fast 5 Uhr. Warum sollte dieser Samstag anders sein als die anderen? 그리고 영화는 본격적으로 마리아가 왜 그림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Die Konten wurden gesperrt und bis der volle Betrag bezahlt ist, bleibt der Oberschütze hier bei Ihnen. Sie stehen ab sofort unter Hausarrest. Mein Onkel ist ehrlich und gesetzestreu. Sie sind eine Familie, welche die Kunst schätzt. Holbein. Eine Diamanthalskette. Ein Cello. Stradivari. This is like a James Bond film. You're Sean Connery. I think you're going to have a busy day. 가족들의 유언장을 찾아낸 마리아. I kindly ask my husband to bequeath my portrait and the other Klimt paintings after his death to the Belvedere Gallery in Vienna. Let's tell the story chronologically. Ended up decorating the walls of no less a place than the Berghof, Hitler's private residence in the Bavarian Alps. Or that your aunt's necklace, the same one she wears in the Klimt portrait, came to adorn the neck of Emmy Göring, Hermann Göring's wife. Certain facts had to be altered, like your aunt's name and her Jewish provenance, of course. For a short while after the war, she became simply known as Woman in Gold. So her identity was stolen as well. Your Uncle Maria died At the end of the war, 1945. So contrary to the request in Adele's will, the paintings ended up in the Belvedere well before his death. leaving everything he owned, or at least what was left of it, to you and your sister, his only living heirs. That is a declaration that Ferdinand paid for the paintings. Hmm. He was the rightful owner, not Adele. It's not legally binding, it's more like a wish. Wir machen hiermit einen ersten Schritt zur Rückgabe von den unrechtmäßig in Besitz genommenen Kulturgütern. Restitution, the return of something to its original state. Now that made me think. You see, I would love to return to my original state. I would love to be a happy woman living in this beautiful city. Aber warum lassen Sie die Vergangenheit nicht ruhen? Ihr gebt doch niemals auf, oder? 그러나 고국은 그녀에게 또다시 슬픔을 안겨줍니다. Einen Doktor zu holen, weil er das Verbrechen begangen hat, Jude zu sein. Sie können uns zumindest zur Apotheke gehen lassen. Ich werde Sie hinbringen, aber wir kommen sofort zurück. Das reicht. 가족들은 모두 오스트리아에 남아있기에 마리아는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5 Klimt paintings hanging in the Belvedere will remain there. Your aunt's request needs to be respected. It's not a legally binding will. Do you imagine my aunt would have written those words if she knew what was to come? If you don't agree with it, your only option is to pursue the case in court. No more daydreaming. Thank you, Hubertus, for all your effort. Come on, Mandy.
It's time to go pack. 그렇게 그녀는 소송을 포기합니다. We will stop to pay our respects at the Holocaust Memorial. That way we will not have come here in vain. This painting's worth $1 million. That's why I went out there with her. It's natural. 그저 이 소송을 돈으로만 보았던 랜디는 오스트리아에 방문한 이후 외면하고 살았던 자신의 뿌리에 대한 감정이 깊어집니다. When the property is taken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Which it was. Thank you. When that property is owned by an agency of a foreign state. You mean the Belvedere Gallery? Thank you. When that agency engages in a commercial activity within the USA. Selling books in Barnes and Noble? You can sue. Yes, but I don't want to. Come on. Double tap. We're taking the Austrian government to court. Finally begun to find some peace again. Say that again with conviction. You have a family to support and you have a full-time job. 이제 이 소송이 더 간절해진 사람은 랜디입니다. And I instantly fell in love, which is why I want her for my gallery in New York. We're jumping the gun a little here, Mr. Lauder. All one needs to do what I can to make a favorable outcome as likely as possible. Getting you through the complex appeal process is one thing, but Washington be a little like sending a schoolboy out of the front line. I'm sticking with my schoolboy, Mr. Lauder. And that's quite a long way from an Austrian girl like me. The Republic of Austria versus Maria Altmann. Pending against countries such as Japan and France. So what you're saying is Mrs. Altmann shouldn't try to reclaim her paintings because it would affect our relations with Japan? It would seem that if your case goes forward, world diplomacy will collapse. Mrs. Altmann came to America as a young woman in search of peace. Let's give her justice, too. Fight goes on. The Supreme Court ruled in our favor. We can take the Austrians to court. She may not live long enough to see the outcome, and we can't afford it. Honey, we've come so far. We can't stop now. There is one more thing we could try. I am willing to allow the paintings to remain in the Belvedere. All you have to do is to admit that you took them illegally. We'll not be paying for something we believe is ours. And we will fight you till the end before we concede on this. Arbitration in Vienna. You're crazy enough to think that some arbitration in Vienna. I honestly don't think that we have a choice. Maria? I'm not playing this game anymore. I am in so much debt. My wife and I. Everything that I've done to get those goddamn paintings back for you. We're so close. The Austrians will never let go. But this time, I'm not coming with you. You are on your own. 마리아 없이 오스트리아를 찾은 랜디. 잊고 살던 할아버지의 음악은 이곳에서 아직도 연주되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다시 용기를 내어 재판장에 도착하죠. Somewhere in the heart of this world stands a woman whose portrait both sides are fighting for. During my visits to this country, I've discerned that there are two Austrias, one which opposes restitution to the victims of Nazism, but also another which recognizes the injustices committed against Austria's Jewish population and against all odds seeks to rectify it. Paintings in question reached the Belvedere and remained there for over half a century in a manner that was both dishonest and illegal. So in its own way,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a moment in history. Many years ago, just outside these walls, terrible things happened. People dehumanized other people, persecuted them, sent many of them to their deaths, decimating entire families. And they stole from them properties, livelihoods, objects most precious to them. To recognize that wrong, not just for Maria Altmann, but for Austria. When I was a small boy, I looked up to him. And you wanted to grow up to be like him. When I was 15, I discovered that he had been a Nazi, Maria. How he could become the person he was. And every day, trying to move away from him. You are a fine man, Hubertus. A good man. Our decision today is that the portrait of Adela Bloch-Bauer should be returned to... Not to let these paintings leave their motherland. And all along you have thwarted me and closed the doors in my face. And my aunt will cross the Atlantic to make her home in America, as I once had to.
그러나 마리아는 아직도 죄책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I know it doesn't. I left them here, my love. Aber ich will nicht. Amerika wird jetzt deine Heimat werden. You speak in the language of your future. We worked hard. We did everything we could to contribute and to belong. I ask you only one thing, mein Liebling. Remember us. 가족을 모두 오스트리아에 내버려두고 혼자 미국으로 갔다는 죄책감에 휩싸여 있었죠. 그리고 그녀는 과거와 마주할 준비를 합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살았던 그 집에 도착합니다. 이제는 눈물이 아닌 미소를 짓는 플로우바우어 가족들의 모습과 함께 영화 우먼 인 골드는 끝이 납니다. 이 영화의 진짜 주인공은 아델레 블로우바우어의 초상화라고 느껴질 만큼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아델레의 초상화는 점점 더 빛을 더해갑니다. 이 초상화를 그린 구스타프 클림트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이기도 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화가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유명한 키스 혹은 연인이라고 불리는 이 그림과 함께 아델레 블로우바우어의 초상화는 클림트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입니다. 영화 우먼 인 골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에 의해 전재산을 몰수당한 뒤 미국으로 도망가야만 했던 마리아 알트만이 가족의 유산이 담긴 그림을 되찾고자 한때는 조국이었던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8년간의 재판을 이어나간 실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랜디는 아델레 블로우바우어 초상화 소송 이후 본격적으로 빼앗긴 예술품 반환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을 설립했고 이 그림은 뉴욕 노이에 갤러리가 약 1억 3,500만 불, 하나 1,690억 원에 마리아에게서 영구 취득하였습니다. 그녀는 고무의 초상화를 판매한 금액을 자신의 친척 그리고 오페라 가수였던 남편을 위해 로스앤젤레스 오페라 자선단체 등에 기부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 소송은 손에 꼽히는 성공적인 반환소송건이었으며 나치에 의해 빼앗긴 약 10만 점 이상의 미술품이 아직도 법적 소유자에게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종류의 법정 영화는 조금 뻔한 연출과 억지 감동으로 인해 좋은 평을 받지는 못하지만 이 영화 우먼 인 골드는 조금 다릅니다. 현재와 과거를 계속해서 넘나드는 감독 사이먼 커티스의 연출력, 헬렌 미렌과 라이언 레이놀즈의 놀라운 연기력, 한스 짐머의 음악, 그리고 과거의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 했던 한 여자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이 영화의 가치를 한층 더 올리고 있죠. 이 작품은 재판을 통해 빼앗긴 그림을 찾는 영화라고 하기보다는 잊혀진 가족들을 되살려낸 영화라고 보는 게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숙모 아델레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이름 아델레 블로우바우어라는 이름마저 나치에게 빼앗긴 채 우먼 인 골드, 황금빛 옷을 입은 여자라는 이름으로 오랜 시간 그림 속에서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이 아델레 블로우바우어의 초상화가 아닌 우먼 인 골드가 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라고 볼 수 있죠. 마리아가 그림을 다시 되찾기 전까지 이 그림은 나치가 붙인 이름 우먼 인 골드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조금은 늦었지만 자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은 지요 오스트리아로 돌아가 과거의 망령들을 마주하고 가족의 유산을 지켜내기로 결심합니다. 여기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올해 피렌체로 네. 개인과 개인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나치라는 특수 상황 하에서 빼앗겼던 예술품을 반환받는 소송을 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를 실화를 기반으로 바탕으로 해서 우먼 인 골드라는 영화가 제작되었습니다. 이 영화를 마지막으로 제가 다루는 이유는요. 우리나라 역시 아픈 과거 식민지배 하에 과거에서 빼앗겼던 많은 그 예술품들이 현재까지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성공 사례가 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좀 마지막에 배치를 했고요. 인사법적 정의, 그러니까 국가 권력과 인신 구속에 관한 개인의 관계가 아니라 재산에 관한 그리고 국가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영역에서 사인 간의 관계인 것처럼 민사소송을 통해서
반환 소송 또는 재산에 관한 보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한번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선 각 법률의 취지에 따라서 책임이 분화되기도 하고 이와 같은 과거사를 기반으로 한 반환 소송 그리고 배상 소송은 현재에도 세계 각국 그리고 도처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원활하거나 자주 있는 소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승소 사례를 기반으로 한 문화재 반환 성공 사례를 영화로 다룬 작품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소송에 관한 각종 영화를 함께 보면서 좀 개략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그 법적인 의미들 그리고 그에 내포한 사실들을 조금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